불법 사금융에 빠질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담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입니다. 첫 번째는 저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물가, 두 번째는 고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다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많은 취약계층이 이제 불법 사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그 불법 사대출의 그 이자율이 연평균 400%가 넘었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려는 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한테 근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립성을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그럼 진행이 돼야?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신청 자격자들이 대부분이 채무가 많고 또 연체율도 높고 그래서 신용 점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것인데 정부는 정부가 보장해서 일종의 보증을 써서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빌려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빌리기 위하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상담에선 첫 번째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담자가 현재 그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함으로써 다른 복지 정책을 소개해주고 또한 취업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돈을 통해서 급한 것은 해결하고 또 미래에 더욱더 경제적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대출 이자가 15.9%입니다. 이자를 잘 상환하면 10% 이사로 이자가 줄어드는데 현재 그 사채업체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채업의 유혹을 못 이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경제적 자립성을 획득할 만한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인도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손실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채무자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구해낸다. 이런 목적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출연하는 자금은 1,000억인데 이것이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명 정도가 이게 효과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10만 명이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처음에 이 정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액수를 잡아버리면 만약에 큰 국고 손실이 일어나면 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또 추진할 만한 그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10만 명을 도와준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정책이 성공을 거뒀을 때 차후에 더 큰, 더 효력이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예.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정책을 시행을 한 다음에 그 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성공적이고 예.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을 서준다는 개념이라서 많은 은행들도 실제적으로 대출 그 빚을 자기네들이 대출 상환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이 점점 좋아지면 이제 일반 은행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제 원동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행할 때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점점 데이터를 쌓아가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금융권, 그 은행권을 설득하면 이 금융권이나 은행권도 실제적으로 정부한테 도움을 주고 본인도 이제 이런 제도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안 본다는 확신이 들면 더욱더 제도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상한 능력이 있나 또 상환할 의지가 있나를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100%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상환할 만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급한 돈을 쓰고 이 돈을 바탕으로 내가 안정적 직장을 얻으려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이걸 구별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이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한 크게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다음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처음에 대출 상환을 제대로 한 사람들 위주로서 다시 도와주고 또한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